크라센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특히 이제 뭐 교육자들은 다 아시는 그런 정도로 유명하고 한국에 이 크라센 학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용한 학원이 뭐 한국에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유명한데 유명한 건 맞는데 이론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식으로 크라센 박사의 이론의 강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무엇인지 계속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크라센 박사 이론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Talking is not practicing. Talking is not practicing.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if you want to improve your Spanish, it will not help you to speak Spanish out loud in the car as you drive to work in the morning. It will not help you to go to the bathroom, close the door, and speak Spanish to the mirror. I used to think those things help. Now I think they don't. How do we acquire language? And I'd like to begin this discussion, this presentation, with an outrageous statement. In my opinion, we all acquire language the same way. And now I'm going to share with you the most important thing I have learned about language. Probably the best kept secret in the profession.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and only one, when we understand messages. We call this comprehensible input. We acquire language when we understand what people tell us, not how they say it, but what they say, or when we understand what we read. Comprehensible input, in my opinion, has been the last resort of the language teaching profession. We've tried everything else. We've tried grammar teaching, drills and exercises, computers, etc. But the only thing that seems to count is getting messages you understand, comprehensible input. And this may come as a bit of a surprise to some of you. Certainly came as a surprise to me. Here's how it works. Somewhere in the brain, Chomsky tells us, is a language acquisition device. Our job is to get input into the device. Low motivation, low self. 네, 너무 유명한 얘기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Talking is not practicing. 이게 이제 Talking is not practicing. 네, 외국어를 공부하려면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사람에 관계없이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에 관계없이 학습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그랬어요. comprehensible input. 아는 인풋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을 하는데 모르는 인풋을 해서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하기는 연습이 아니다. 인풋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말하기가 연습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죠. 아는 인풋을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토킹은 말하기는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그리고 듣는 게 인풋이고 읽는 게 인풋입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근데 이 크라센 박사는 인풋을 읽기로 얘기를 했어요. reading. 소리에서 읽는 거 말고 눈으로 이제 읽는 거 말하는 거겠죠. 눈으로 읽어야지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말로 하면 다시 또 아웃풋이 돼버리니까 좀 다를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언어의 네 가지 중에 읽기를 인풋을 했는데 궁극적인 인풋은 뭐 당연히 알다시피 말하기가 아웃풋이면 듣기가 인풋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영어 듣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읽기를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촘스키 이론을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뭐 언어에 있어서 이제 뭐 세계적으로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촘스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에도 봤지만 우리 뇌 어느 곳에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LAB죠.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지만 영어가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른쪽이 학습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죠.
한국도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learning, 학습이죠. 근데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라는 거예요. 습득. 근데 이 습득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학습은 의식적인 과정인데 습득은 잠재의식적인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formal instruction, 뭐 구체적인 뭐 어떤 지시, 그다음에 grammar, 문법 이런 건데 이쪽엔 보면은 무의식적이면서 meaningful interaction, 상호 그 작용이죠. 그다음에 communicative act, communicative도 뭐 서로 소통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호 소통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습득을 했으면 좋겠는데 습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하나 이걸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해보면 제가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를 대별해서 얘기할 때 한국 영어는 work hard, 기억으로 말하면 장기 기억에 대한 학습법이고요. 대충 영어 또는 습득 이론에서는 think hard, 자동 기억을 이용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장기 기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잠깐 쇼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 할 때 롱텀 메모리인데요. 기억력이 이제 오래 가는 걸 롱텀 메모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동선 대표가 뇌신경과 전문의가 이제 자동 기억이라는 걸 썼는데 이제 장기 기억과 비교되는 거죠. 장기 기억은 좋기는 좋은데 외우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 중문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 동기들 중에 중국어 회화가 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만 되고. 근데 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어를 배우는 게 대학 때 목표였어요. 서울대학을 들어갔지만. 그리고 중국어 문학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뭐 게을러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너무 이제 중국어를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중어 중문 가면은 수도 없이 많은 과목을 배워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뭐, 굉장히 어렵고요. 그중에서 중국어가 제일 쉽습니다. 근데 중국어 회화는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은. 중국어 시험은 잘 보는데. 서울대 영문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영문과도. 그럼 왜 그러느냐? 서울대 영문과나 중문과도 왜 4년을 해도 영어 회화, 중국어 회화가 안 되느냐? 습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외우고 잊어먹는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암시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암시망. 암기하고 시험 보고 망각하고. 예, 그래서 중국어 시험은 다 잘 봐요. 근데 중국어 회화가 안 되는데 회화는 자동 기억의 영역이라는 거죠. 외우고 시험 잘 보고 잊어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토플 성적으로 봤을 때 2019년 당시에 말하기가 132등밖에 안 되는 처참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죠. 학교 제도가 시험 위주로 돼 있고 장기 기억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독해는 되지만 쉬운 영어 회화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장기 기억은 물론이지만 습득이 되는 자동 기억 학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자, 습득이 되려면은 빅데이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책이 있어요. 미국 미드가 이제 미국 드라마잖아요. 미국 드라마 프렌즈하고 섹스 앤드 시티 두 가지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책이에요. 책 제목이 미드는 단 350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책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근데 실제 전체가 350단어가 아니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전체 단어는 어, 전체 단어는 미드 프렌즈의 경우 한 15,000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섹스 앤드 시티는 12,000단어 정도 됩니다. 그런데 80%가 79%에서 81%, 뭐 섹스 앤드 시티나 프렌즈나 전체 단어는 12,000, 15,000 크게 뭐 3,000단어니까 적지 않게 차이가 나지만은 하나는 79%, 하나는 81%가 350단어예요. 그래서 이 80%의 단어가 들리고 이해가 가야 돼요. 우선 들리는 게 먼저예요. 근데 한국인 대부분은 영어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이 350단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미국 드라마의 80%를 차지하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50%는 50단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섹스 앤드 시티에 나오는 50%가 50단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안 들리면은 뭐가 안 되느냐? 습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리면 미드를 보건 만화 영화를 보건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습득이 됩니다. 학습을 안 해도. 그래서 습득의 전제는 크라세는 읽기를 말했지만 대충 영어에서는 언어에서는 듣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듣기의 방법이 없었을 뿐이에요. 듣기가 힘드니까. 갑자기 안 들리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단어를 보고 외우는 거는 한 달 동안 하루에 뭐 100문장을 할 수도 있지만 100문장을 외운다고 해서 이 영어가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한다면 아까 제가 서울대 영문과 4학년, 서울대 중문과 4학년이 회화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습득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 기억을 벗어나서 그 장기 기억을 벗어나서 자동 기억의 영역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가 관건이다. 빅데이터로 해보니까 미드의 50%가 50단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고서는 습득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섹스 앤드 시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2,000단어로 돼 있는데 80%가 350단어고 놀랍게도 50%는 50단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50%, 최소한 50%, 많게는 80%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350단어라고 해봐야 초등학교 단어가 800단어입니다. 초등학교 단어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듣고서 50%가 안 들린다?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서울대 4학년, 영문과 4학년, 서울대 중문과 4학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어는 많이 알 수 있지만 듣기로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I'm telling you, we almost broke the bed. You can't break a bed. What does this stallion do for a living? I'm not sure. Hey, does he go to Mickey Mantle's? You got me. How can you not know anything about him? You slept with him. I fucked him. He made me come 6 times. It's good enough for me. Stop it. Why do you always have to talk about sex like that? Because I can. Okay, girl, simmer down. Mommy hasn't had her caffeine yet. I can't take this anymore. Oh, hey, frittatas.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자막 작업을 직접 했는데요. 밑에 자막을 했지만, 놀랍게도 50%는 50단어, 80%는 350단어라는 거예요. 빅데이터로 컴퓨터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러니까 그냥 학습을 하면은 learning, conscious process, 의식적인 학습이 되는 거예요. 문법하고 뭐 하는 거고, 귀가 뚫리면 acquisition, 습득이 돼서 subconscious process, 무의식으로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촘스키가 말한 모르지만 뇌 어느 곳에 인간은 언어 습득 장치, l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력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입력을 해봐야 들리지가 않으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 일이 흡수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거는 외우고 잊어먹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암시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시험 보고 망각하는 장기 기억에 의존하는 학습법이다. 근데 자동 기억 학습법으로 해서 귀가 뚫려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습득 이론의 요지입니다. 습득 이론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습득 이론에다 제가 빅데이터를 조금 더 집어넣은 거죠. 요건 이제 프렌즈인데 프렌즈도 뭐 15,000단어 정도 돼요. 14,500에다가 여기 350개 하니까 뭐 14,800, 14,900 그러니까 거의 15,000이죠. 근데 놀랍게도 81%가 350단어.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섹스 앤드 시티는 79%예요. 그러니까 프렌즈는 15,000단어고 섹스 앤드 시티는 12,000단어지만 80%, 79에서 81, 뭐 대략 80으로 보면 돼요. 그게 350단어밖에 안 된다. 빅데이터로 우리가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아는 게 관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어를 몰라서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단어를 외우는데 그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
미국 원어민의 80%인 350단어를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탄이 이제 이거 미국 엘렌 쇼에 이제 막 뜬지 얼마 안 됐을 때 미국의 엘렌 쇼 유명하죠. 여기 가가지고 그 리더 RM이에요. RM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RM은 영어를 좀 We're back with BTS, and first of all, let's have introductions. Introduce yourself, please. Hi, nice to meet you. 네, 이 친구가 리더 RM이에요. 얘가 영어 통역을 다 맡아서 하거든요. My name is RM. I'm the leader of this crew and kind of. 네. 근데 얘가 너 영어 왜 이렇게 잘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애들 7명 중에 1명밖에 못하니까 얘가 뭐 바이든 초대받아서 백악관에 갔을 때도 얘가 했고 유엔에서 연설했을 때도 얘가 했고 했잖아요. 너 영어 왜 이렇게 잘하니? 7명 중에 하나밖에 못하니까 저는 선생님이 프렌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드를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미드를 하려고 해도 아까 뭐에 걸리느냐? 아는 컴프렌시블 인풋이잖아요. 아는 인풋. 들리지 않는 인풋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프렌즈의 대본을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렌즈 대본을 가지고 하나, 다른 회화 대본을 가지고 하나,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습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득을 하려면은 들어야 된다. 들리는 게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네, 여기 뭐 중국 관련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